자, 지금부터는요. 야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1위로 나오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재보선 이후에 뭐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별다른 활동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간간히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진보 그리고 반문 인플루언서를 만났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상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 유명세가 있으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 사진도 이렇게 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노동 문제는 성향상 보면 중도로 보이고 외교 안보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오죽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요즘 뭐 하나 그러면서 막 찾아보면은 딱히 없는데 누굴 만났다더라 이렇게 실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만나는 인물들에 보면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정책, 뭐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 뭐 이런 걸 듣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뭔가 대선을 겨냥해서 준비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요. 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여당의 대선 주자죠? 이런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 좋은 검사일 뿐 한국에서 대통령 될 수 있을까? 물어본 거니까 안 될 거라는 얘기 같죠, 지금요, 이게. 여기 보면은 뭐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난 심리적으로는 아직 중대보험,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능력, 대통령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요, 여당에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관련 영상 묶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적인 상황, 예. 이건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뭐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자기 검증과 국민에 대한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사실 선거라는 걸 한 번도 안 치러보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선거 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정을 담당할 능력,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선거 치를 자신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 엄격히 보면 아직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요. 근데 뭔가 좀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단기간에 어떤 준비 과정 제대로 좀 밟을 수 있을까?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만나는 그 궤적 그리고 활동하는 궤적들을 보면 이제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성 준비반이 있어도 대통령 선거는 속성 준비반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그 인사가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자기를 드러내는 선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을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속성 준비반이 통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원희룡 지사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검증해야 되는 그 시간을 과연 속성 준비반에 그 조력자가 유력한 조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또 국민은 또 냉정하거든요. 그런 속성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지지율이 확 빠지는 게 또 국민들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호 의원님, 네. 지금 조대진 변호사는 속성 준비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속성 준비반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그 속성으로는 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거든요. 뭡니까?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되거든요. 아. 그렇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잘 정립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뭐 윤석열 총장 뭐 누구 만났다 뭐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뭐 방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누구인가?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성패는 예.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저는 성패를 가른다고 봅니다. 지금요 자기가 다 검증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면요 점수가 깎이면 깎겠지 올라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검증 작업은 만점을 그렇죠. 먼저 설정해 놓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점점.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딱 뭐 쉽게 얘기하면 미스테리어스하게 가는 게 뭐 승리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근데 보여지고요. 대선 과정에서 미스테리어스가 됩니까, 그게? 예. 그 대신 예. 자기 뒤에 진짜 전문가들이 딱 서 있을 때 아. 그 용인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금 뭐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기 가치관은 정했잖아요. 공정, 뭐 법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나오는 첫 번째 저는 그 말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지적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지적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좋은 검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좋은 검사가 대통령 될 수 있나? 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래로 갑니다. 원희룡 지사입니다.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본 분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선거 안 해본 분 거의 없습니다. 공통점은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김병인 교수. 네. 자, 그런데요.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은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은 경륜 경험 때문이 아니고 공정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약간 달리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서 스스로를 좀 곱씹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래 선거를 치러본 많은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왜 1% 혹은 0%에 머물고 있는지. 아, 굉장히 아픈 지금- 지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주자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1등과 2등을 점해온 지 꽤 오랜 기간이 됐죠.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전 지사의 공통점은 국회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의 경선 과정에 출발을 해봤지만 예. 여전히 이제 지사직에서의 행정가의 모습과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호소감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인사에게 왜 30%가 넘는 많은 국민의 지지율이 결집하면서 이 내용들이 떨어지지 않는가를 공통적으로 짚어보게 된다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국민의 마음으로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부터 남은 한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성 정치의 불신에서 이쪽 저쪽 다 뽑아봤더니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정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2017년도, 16년도에 촛불을 들었던 광화문의 많은 시민들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줄 알고 뽑아놨더니 예.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는 않다는 국민들의 여망들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렇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촉발되고 시작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길들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꽤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양호 고문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메시지 정치를 해왔지만 예.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서게 됐을 경우는 누구와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 세력화가 핵심입니다. 윤 총장이 이제 한 달, 2달 정도 내에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걸어야 될 텐데 누구와 어떤 정치를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 높은 지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데요. 그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윤 전 총장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그러니까 발광체라는 건 스스로 빚을 내는 거죠. 누가 빚을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는 거고 반사체는
남의 빚을 받아서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듣고 보니까 이 발광체 반사체라는 그 표현을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합니다. 저작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게 되고 어떤 타겟을 선거를 목표로 하게 된다면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뭐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치인들이 윤석열 총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이 부정의 화법들을 지금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기왕에 예. 윤석열 총장을 견제를 하려면 부정의 화법보다는 긍정의 화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대통령 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면 예. 국민들은 정치 불신하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저 같아도 예. 그럼 너희들은 뭐 했는데 아, 그럼 당신은 예.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당장 그런 반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자꾸 빚을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정의 화법으로 직접 견제 공격하는 것보다는 긍정의 화법으로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긍정의 화법으로 바꾸면 예. 자기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도 줄이면서 아, 윤석열은 공부가 잘 안 돼 있나? 공부할 게 많은 거 아니야? 예. 라고 국민들이 또 그렇게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부정적 화법으로 직접 견제보다는 긍정적 화법으로 바꾸면서 윤 총장이 준비할 게 많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화법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감당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공부 많이 하셔서 저하고 겨뤄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바른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앵커 예. 질문하신 대로 아, 저분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긍정의 화법으로 그렇게 국민께 인식을 시키는 것이 예. 경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여당 내 대선주자한테 말씀 좀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은. 근데 보니까 좀 아무튼 이런 지적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